이번 기회에 여러분 가시면 삼국사기, 삼국유사하고 일본서기 꼭 보십시오. 그거 안 보고 이상한 또 유사 사이비 학자가 와서 오늘 부산에 와서 이상한 소리가 갔다고 우리한테 마시고요. 저는 일본서기하고 다 봤습니다. 삼국사기, 삼국유사 그거 봤고요. 논문도 이번에 6월 학술문화제인데 임나 관련된 논문이 아주 충격적인 논문이 발표됩니다. 그동안 아마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감수열전하고 징징대에서 탑비에 관련된 논문을 쓰는데 보면 여러분들 이건 기가 차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나라 학자들이 가야사를 강의할 때 항상 뭐냐면 추정하는 것이 임나 일본부가 한국에 있었다는 증거를 뭘로 되느냐면 강해토항 비문에 임나가라가 나온다. 그리고 감수열전에 감수가 태종무료왕한테 뭐라냐 신은 본 임나가랑입니다 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요구지라고 징징대서 탑비에 자기들 선조는 임나왕족이다. 그런데 원조 훈무대왕 김유신이 나와요. 이 세 가지를 증거를 들이대면서 우리나라 땅에 임나가 있었다는 증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 다음 들어갑니다. 모든 가야 관련된 학자들 불러들면 논리가요. 근데 잘 아셔야 될 게 특히 그 중에 감수열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감수열전은 보면 이제 그 삼국사기에 그대로 열전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유명한 학자인데 보면요. 그 양반을 지금까지 우리나라 학자들이 감수가 뭐냐 감수가 원래 저 금강가야 저 김해 쪽에 금강가야 아니면 대가야 쪽에 가야 사람인데 뭐냐 3인정책, 가야가 망하고 나서 3인정책에서 충주에 와서 살고 있었다. 요렇게 논문이 100%입니다. 우리나라 논문이. 그래서 뭐냐 감수만 보더라도 감수가 자기가 본래 임나가랑 사람이라고 태종무일왕한테 이야기이기 때문에 바로 감수는 뭐냐 그 뿌리가 바로 대가야 아니면 금강가야에 바로 그것이 임나가랑다. 이렇게 우리나라 학자들이 주장했는데 제가 끝까지 이번에 논문을 취득해가 논문을 연구를 해보니까 감수가 어떻게 밝혀졌느냐 이번에 아마 이제 다 기가 찰 겁니다. 감수는 원래 아마 여기 그 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석탈의 후손 석씨입니다. 감수는 원래 신라의 왕족이었어요. 가야의 3인정책하고 아무 상관없는 원래 신라 왕족 석탈의 18세손이가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나라 학자들 조선총독과학자하고 우리나라 학자들이 지금 100년이 흘렀는데도 그걸 아무도 말 안 했어요. 그러면서 감수를 들려대면서 감수가 임나가라 사람하고 자기를 주장했기 때문에 바로 감수가 바로 저 뭐냐 대가야 아니면 금강가야 사람들 이렇게 논문 썼는데 요번에 뒤집히는 논문이 나옵니다. 감수는 오늘 말씀드렸는데 감수는 석씨입니다. 석씨. 석탈에는 어디에 나옵니까? 삼국사기에 외로부터 있는 나라에서 왔다고 나옵니다. 삼국사기에. 그럼 뭡니까 보면 감수는 원래 어디다가 자기의 본은 어디다? 바로 석탈에인 바로 거기 사람이라는 거. 요게 논리가 요리 만들어진 게 이번에 나오는데 아마 그거 논문 나오면 많은 분들도 충격받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가야 있는 분들 특히 제가 이제 강의하는 것은 제가 오늘 강의한 건 여러분들 어디 흥미 자식이 아닙니다. 제 강의가 의구심이 생기면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반드시 원문, 역사 사료 원문을 반드시 캐치하라는 것. 그리고 고고학적 자료를 여러분들 반드시 보시라는 것. 역사는 문헌과 고고학입니다. 두 개를 바탕으로 연구하는 것이지 그 나머지는 해석학이에요. 해석은 지금대로 할 수 있는데 문헌하고 고고학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매치돼가지고 역사 하나를 보는 겁니다. 그걸 부정하면서 그런 것이 있는데도 부정한다. 한지로 말한다면 우리나라 평양이 뭐다? 여러분들 평양성 옛날 코미디 영화 나왔죠? 평양성 어디에서 망했다고 나오면 고구려가 저 북한의 평양에서 망한 걸로 알고 있죠?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거. 그 평양이 뭐냐? 우리나라 학자들이 어떻게 만들었다는데 일본 학자들이 장수왕이 지금의 대동강 평양으로 천대했다고 나옵니다. 그래 알고 계시죠? 그러면서 고구려가 마지막 분명한 데가 지금 대동강이 나오죠? 여러분들 삼국사기 원문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장수왕이 천도한 평양은 요양이에요. 요양의 평양이었지 대동강의 평양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원사라든지 중국의 역사책에 그대로 다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자들이 절대로 언급 안 해요. 그러면서 뭐냐 장수왕의 평양이 지금 대동강 평양이라 써봅니다. 중국의 원사는 뭐냐 그 평양이 그 평양이 아니다가 줄을 딱 끊었어요. 장수왕이 원래 그 같은 평양은 유황 쪽으로 나옵니다. 그럼 뭐냐 고구려는 현재의 평양으로 천도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 이 문화해설사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고구려 도읍지 천도 몇 번 했습니까? 국사책에 3번 나오지 그죠? 그래서 제가 뭐냐
삼국사기 원문 다시 하라는 거예요. 삼국사기 원문에 보면 돼요. 고구려는 원래 졸본의 고주몽이 도읍을 정하고 나서 7번 천도합니다. 그런데 3번 천도한 걸로 만들어서 왜? 폐경에서 갔다가 폐경으로 왔다니까 그 폐경이 예측 폐경인들 다 같은 폐경으로 만들어버렸어. 조선 총독과학자도 우리나라 학자들이. 여러분들 삼국사기에 나오는 폐경은 다 다른 폐경입니다. 폐경이 3번이나 나와요. 다른 거예요. 폐경은 여러 지역에 나옵니다. 여러 지역에. 우리 한반도 대동강 폐경도 하나의 폐경입니다. 하지만 고구려는 망할 때까지 한반도 폐경에 천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 논문이 발표됐는데 지금까지 크게 돼서 반박 논문이 우리나라 사학계에서 아무도 반박 논문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남남군이 요서 지역에 있다. 수서 보십시오. 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어때요? 이런 또 이상한 말 나가는데 역도원의 수경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분들. 역도원은 어떻습니까? 초기 기록인 수경주의 약 400년, 600년 뒤에 쓴 책이에요. 이 양반이 역도원이 썼는데 어떻습니까? 수경주의 폐경은 어딘지 압니까? 이것도 몰라요. 우리나라 학자들 공부 안 하니까. 역도원이 말한 수경주의 폐경은 한반도 폐경이 아니라 어디에 보면요. 바로 장수왕이 그랬던 묘야의 폐경이라고 역사책에 나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우리나라 국사책에는 전부 다 장수왕의 천도 고구려가 마지막을 장식한 폐경이 대동강 폐경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거짓말이겠죠 보면요. 이게 유사사기입니까? 여러분들 삼국사기 보면 오늘 가서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관련된 북사라든지 충계 여러 문은 어때요? 같이 보시면 어때요? 남남군 아예 싹 다 그냥 나옵니다. 아니면 그 시간이 없는 분들 제가 메린더서 문화TV에 남남군 폐수 시리즈를 CD로 올려놨습니다. 그거 보시고 지금까지 우리나라 학계에 어떤 사람도 남남군 폐쇄에 대해서 반론 제기한 사람 제 유튜브에 아무도 없습니다. 제 유튜브는 학자들이 많이 봅니다. 교수들이 많이 봅니다. 국사학과 하는 분들도 많이 봅니다. 그런데 또 남남과 폐수가 요새의 총 기록에 다 있다는 기록에 대해서 지금까지 반론을 다룬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왜? 그게 원래 문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만들어진 교과서, 여러분들 아까 그건 어때요? 솔직히 말하자면 1920년 조선 총독부가 만든 심상수학 국사가 여러분들이 배우신 국사책이고 지금 국사책입니다. 그걸 배우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강조드리는 건 뭐냐? 제 강의 되시는 분들 원문사료, 문헌사료 다시 삼국사기 일본 수기까지 돼요. 다시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거는 뭐냐면 1939년 조선 세가보라는 책인데 여러분들 이 책이 뭔 책이냐? 이 책에 참여한 분은 어떻습니까? 이 책을 쓰신 분은 조선 총독부 조선사 편수에 참여했던 분입니다. 직접 조선사 편수에 참여해가지고 진암선 선생도 참여했죠. 진암선이 나중에 가장 후회하는 게 뭐죠? 친일파는 그 낙인 찍겠죠. 낙인 찍겠는데 진암선은 나중에 끝까지 어디에 항변하느냐? 나를 친일파로 부르는 거는 좋다. 왜? 그게 몸담았으니까. 대신 뭐냐? 내가 당군을 부정했다는 그런 말은 하지 마라. 진암선은 어떻습니까? 대항인기에 보면 당군에 대해서 정인보 선생이라든지 신재성상과 더불어 당군에 대해서 연구한 아주 큰 학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진암선 자신이 돼요. 친일파로 몰릴 때도 그 항변은 절대로 했어요. 내가 친일파라고 욕얻는 건 당연한데 그거는 들을 수 있는데 내가 당군을 부정했다는 말을 하지 마라. 당국에 진암선 선생이 국사책을 하는데 제 앞에 당군 교수님 옵니다. 당군 절대로 신경 안 써요. 당군을 인정하신 분이 진암선이에요. 그분하고 같이 어떻습니까? 참여했던 분이 윤영구라는 양반인데 이 양반이 어떻습니까? 조선사 편수에서 조선사 쓰는 꼬라지를 보고 어떻습니까? 나중에 충격받아가지고 떠나가지고 고향 땅에 내려와서 자기 제자하고 쓴 책이 조선세가보예요. 자, 요걸 왜 보여드리느냐? 이때까지 어떤 기록이 있는지를 보여드립니다. 자, 조선 총독부 조선사 편수에 참여한 학자가 쓴 책이 조선세가보인데 1939년 제자는 설계수고 선우는 윤영구라는 학자 이름이 나옵니다. 조선사 편수에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검색해보시면 자, 이 양반이 쓴 책인데 도대체 뭔 내용을 썼을까요? 조선 총독부가 당군을 신하로 제거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충격받고 열받아가지고 돼요. 역사책을 다 썼는데 그 내용이 뭐냐? 뭐가 나오면 여러분들 당군 47분의 이름과 업적을 기록해놨습니다. 몇 년 기록이요? 몇 년에? 1939년의 역사책인데 조선 총독부 학자가 쓴 책에 당군 41분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 당분이 많이 묵고 나온다고 생각을 그래요. 우리는 학자들이 항상 세례시키면 야, 그 환단국이라든지 규원사 그 정신나간 새끼들이 있는 그 책에만 나온다고. 그 개소리입니다. 조선시대 책에 당분 많이 묵고 기록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에 다 공개해놨어요. 책 이름까지. 많은 사람이 그때까지 돼요. 당분이 많이 묵고이라는 기록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양반도 때 알고 있었으니까 돼요. 당분만 일국분에 대한 이름까지 나오잖아요. 두 번째가 불광이잖아요. 그다음 9월 당분, 9월하고 투개가지고 마지막에 듣습니다. 마지막 당분 이름까지 9월 무에 보면 40대 이름까지 그래 다 나와요. 저런 사서가 있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사서가 없어서 당분을 증명을 한다고? 제가 그런지 거짓말은 뻔뻔스러운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 자기를 타다 틀어가지고 불 다 태우고 가지고 안 하는 거 사서가 없어서 당분을 증명 못한다.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야, 이런 학자들도 조선 편수에 못 남았던 사람도 당분이 만 7분이라는 기록을 저렇게 남겨가지고 당분 조선 잊지 말라고 기록을 남겨놨는데 왜 우연민족 스스로가 당분을 부정합니까, 지금? 신하라고? 그리고 최근에 보십시오. 남남군의 인물이 나온 데가 여러분들 여기 있다고 열심히 쎄빠지게 배웠죠, 이상도 말로. 쎄빠지게 필요했다고 했는데 안 나와! 북한에서 안 나왔다고 통지 선언했고 여기 남남은 없었다고 선언했고 유물에서 어디 나왔습니까? 자, 남남의 동리라든지 이런 거 시절부터 요수쪽 국경 이쪽에서 다 나와버렸습니다. 자, 줄이 나와버렸어요. 고구가 발굴이 이루어졌죠. 자, 그리고 평양의 남남군 고군을 직접 발굴했던 식기로 나다시 지난밤만 평양에 가면 무덤이 스스로 열리면서 유물이 다 나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가도 찾을 수가 없는데 이 양반만 평양에 끝나면 무덤이 스스로 열려. 유물이 다 들어나와. 저는 남남군 유물입니다. 다 나와. 그래 이 양반이 어때요? 주장이 뭐냐? 평양에 남남군 있다고 주장하는 양반이 이 양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양반이 남기는 일기책이 일기장이 최근에 번역이 되는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대전 7년 1918년 대전 7년 3월 20일 자, 남남군 한상원 유물을 어디서 나왔는지를 써놨습니다. 오진의 주촌시와 유리창 북경에 골동품 파는 지역이 지금 유리창이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자, 유리창에 가서 골동품을 샀다. 유리창의 골동품 중에는 비교적 한나라 때의 발굴 유물이 많아서 남남 축도품은 대체로 모두 갖춰져 있어서 내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수려다. 야, 평양에 가면 남남 유물이 넘친데 무덤이 열리면서 다 드러나오는데 뭐가 부족해서 북경에서 사와요. 그죠? 이게 뭐죠? 또 가죠. 그러면 조선 축도품 박물관을 위해서 한 대의 발굴품을 300개에 아주 고가를 가져왔습니다. 또 한상원 유물을 거기 골동품상에서 다 사들어옵니다. 요 일기장이 발견됐습니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평양에 남남군 유물이 넘친다고 우리나라 학자들은 주장하는데 넘치는데 왜 가서 사와요? 그금을 들여가지고 그것도 왜 평양 이쪽에서 줬는데 왜 북경까지 가서 왜 사? 이제 왜 사는지 알겠죠? 북경 쪽에 지금 원래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저기 있었기 때문에 저기서 유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샀다는 게 정확한 거죠. 자, 그리고 어디까지 나왔습니까? 북경시에서 누가 왔습니까? 한현운도라는 사람의 이름이 한현운도인데 남남군 조선인 사람이라고 비석의 묘기까지 나왔어. 빅돌에 여기가 남남군 조선인이라고 돼요. 이름은 한현운도라는 사람의 무덤이 어떻습니까? 북경 쪽에서 발굴됐습니다. 저까지 나왔으면 국가는 게 끝난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학자들이 뭐라 하냐니까 아, 저기는 남남군이 맞다. 어디 근데 문제는 뭐다? 평양에 있는 남남군이 북경 쪽으로 이사를 갔다 그때. 여기 남남군 교치소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학자들이 주장하는 그것들이 지금 있습니다. 잘 여러분 인식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 남남군에 어떻습니까? 유물하고 국보까지 등재하는 거. 국보로까지는 한나라의 진짜 뛰어난 뭡니까? 뛰어난 최고의 기술품이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국보로까지 등재를 시켜놨는데 최근에 밝혀진 게 뭐냐? 저거는 한나라의 유물이 아닌 걸로 밝혀졌습니다. 어디의 유물이나 흉노 사람들이 만드는 유물로 밝혀져 버렸어요. 그럼 뭐냐? 국보에서 탈락시켜야 되겠죠? 빼야 됩니다. 근데 절대로 안 됩니다. 중국은 제가 미국에 가니까 중국에서 전시회를 했는데 요걸 저한테 갖다 해놨어요. 네, 한국에서 한나라 유물이라고 국보까지 만들어 놓으니까 중국 입장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이건 바클입니다. 바클, 여기 있죠, 바클. 저 바클은 중국의 황제도 못 찾은 바클이라. 황제도 저렇게 어떻습니까? 뛰어난 한나라처럼 기술이 없어가지고 저런 유물을 못 만드는데 한나라 황제 밑에 있는 태수가 저것을 찾다 말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학자들이 지금 논문을 바꿉니다. 어떻게? 아, 저 바클은 교역품이다 라고 바꿉니다. 논문이 바뀝니다. 전에는 한나라 남남국의 바클이다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돼요. 서로 교역을 한 증거다 이렇게 나갑니다. 논문이 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공식적인 발굴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때요? 자, 북한에서 공식 발표입니다. 한식, 한자식 유물이 아니라 고조선 문화의 전통을 비롯한 남남구의 유물임을 실증해 준다 해가지고 북한 학자들이 북한의 평양에 있는 고궁굴은 한사군의 남남구라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걸로 학자들이 다 밝혀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정말 절대로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안 합니다. 오늘도 뭐다? 평양에 남남군이 있다고 지금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고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북한에서 아무리 발굴하더라도 우리나라 학자들은 절대로 인용 안 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 고려국경 최근에 이난의 고조선 연구소에서 조선사 편수의 자료를 연구를 했는데 기가 차게 여러분들 보십시오. 반도사관의 실체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려국경 틀리지 이거 나오죠? 국사시험 시험 문제까지 나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지명이 뭔지 국사시험까지 나오죠? 여기에 감동유투가 있고 윤곽구성이 있다고 배웁니다. 그죠? 여러분들 여기 배웠죠? 조선 초등부 자료를 다 뒤지고 중국의 사설을 다 뒤져보니까 고려의 국경은 여기 아니라 어디였다? 요걸로 다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박 논문 지금까지 안 나옵니다. 하나도 안 씁니다. 학자들 만나보니까 국사학과 교수님들 만나보니까 이 말 맞아. 이거 맞다고 간증합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우리는 답변을 못한다. 왜? 요래가지고 너무 나서냈는데 고려 역사가 요래 얘기라고 이게 고려라고 썼는데 고려가 지금 저리 바뀌지 버린 것 같아요. 아무도 문제 말 못하게. 강동유투 여러분들 강동유투의 강의 무슨 강의입니까? 안목 강의죠. 그죠? 이렇게 강동유투 있다고 여러분들 국사책에 배워줘. 우리 해설사분들 강동유투가 여기 있죠. 그죠? 안목 강은 여기 있고 그럼 안목 강이 여기 있는데 여기 있으면 강동유투입니까? 강남유투입니까? 강남유투죠? 근데 왜 강동유투라고 하십니까? 왜 강동유투인지 알겠죠? 여기 있기 때문에 강동유투입니다. 그죠? 압록강이 두 개입니다. 여기 압록강은 잘 아셔야 될 게 물수빈의 녹자입니다. 여기 압록은 뭐죠? 보면 여러분들 신사빈의 녹이에요. 원래 압록강의 압록은 뭐다? 물수빈의 녹자가 바로 압록강이고 여기는 우리가 말하는 압록은 원래 압록에는 어떤 치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거요 사회분석 여러분들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 나옵니다. 자, 고려국경도 이렇게 조작했죠. 신라 여러분들 여기 신라 연결되죠. 충격식 보셔야 됩니다. 지금 발표하는 자료는 경북도의회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한 겁니다. 통일신라 여러분 이렇게 했죠? 이거 배우면서 이상하게 생각 안 했어요? 왜? 통일신라라면 어디를 통일한 거예요? 고구려 통일해야 되고 또 백제 신라 통일해야 되죠. 가연 앞에 망했고 그죠? 고구려 백제 신라 가연에서 다 통일한 게 통일신라잖아요. 그죠? 근데 왜 땅은 백제하고 신라 땅만 통일됐다고 돼 있어? 여러분들 이거 생각 안 해봤죠? 어? 아, 통일신라라며. 공비까지 통일한다며. 근데 땅은 백제하고 신라 땅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진 경북도의회에서 도의원들이 나서가지고 연구비를 가지고 연구해가지고 최근에 바뀐 거냐면 신라의 국경이 어디까지 갔다? 한반도가 아니라 돼요. 반대쪽에 보면서 요게 신라의 국경으로 일단 드러났습니다. 요거 논문으로 발표됐는데 반론 논문지까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안 나옵니다. 왜? 솔직히 반론 논문이 안 나와요. 중국의 문은 다 신라에 대한 기록을 찾아보면 신라는 통일신라는 여기까지 다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여러분 제 마음대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문은 신라에 대한 기록 찾아보십시오. 신라가 여기 있다 통일신라 여기 있다는 거 요 기록 없습니다. 이건 어때요? 이건 쉽게 말하면 고구려 통일 안 한다. 그리고 발해가 여기 가져왔다. 잘 아셔야 될 것. 저는 인하대에서 이제 고고학과를 관련된 걸 같이 공부를 하는데 보면요. 발해가 한반도 남쪽, 한반도 영역으로 안 들어왔습니다. 누가 다 만든 겁니까? 조선 총독부가 반도사가 만들면서 발해는 여기 있는 백제, 발해는 여기까지 한반도 밑에까지 끌어들이고 신라를 밑으로 놔뒀으면 깎아 내려가지고 요만큼 만든 거예요. 원래는 발해 유적은 한반도 여기서 안 나와요. 위쪽에서 다 나옵니다. 이게 고고학이에요. 그래서 통일신라는 적어도 뭐다? 고구려 백제 신라를 통일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다 통일신라 했습니다. 원래는 만주원래고는 우리나라 학자들이 보지만한 책이 있지 만주원래고 왜? 그거 보면 우리나라 학자들이 지금 교과서 만드는 거 완전히 다른 것가 나오거든. 만주원래고는 어디까지 나오느냐? 물론 자기들 중심이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금나라 청나라이기 때문에 김씨들의 후손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금나라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금나라. 금사에 뭐가 나오죠? 금나라를
처음 사람은 고려 사람 김한보로 나오죠. 김한보가 와서 어떻습니까? 군대를 세웠잖아요. 왜? 김씨들이 통일신화가 어디에 고려를 먹으면서 김씨들이 다 떠나잖아요. 만주로 가면서 가서 자기들이 김씨들이 나라를 세웠대가지고 나라 이름은 뭐랍니까? 금이랐습니다. 그게 금나라예요. 그게 금사에 그대로 나와. 그리고 그 금나라가 나중에 이름을 바꾸잖아요. 누가 왔을 때 뭘 바꿉니까? 청나라를 바꾸잖아요. 그 청나라가 나중에 돼요. 인도대왕 때 쳐들어오잖아요. 쳐들어오기 전에 뭐라 나옵니까? 문서를 보면 고려는 우리의 모국이다. 여기 나옵니다. 중국이 그쪽에 문서에 보면 돼. 금나라, 청나라는 자기들 뿌리가 이 고려 땅이라는 거 압니다. 문서에 나와요. 그러면서 우리하고 같이 살자. 왜 당신들 보면 왜 사대면서 오랑캐 민나라하고 같이 사귀느냐. 우리하고 손잡자. 여기 나와요. 근데 우리들 학자들이 뭐라면 그때 유학자들 한번 해보는 영원한 해병. 한번 민나라를 섬겼으면 끝까지 섬기는 게 선비지 이러면서 어떻습니까? 그러다가 인조대왕이 머리 9번 찍고 항복했습니다. 그 쳐들어온 나라가 누구에 보면 청나라야. 누구의 나라요? 여기 있는 경주김씨들, 경주김씨. 여기 오신 분들 경주김씨가 됐습니까? 바로 금나라 청나라의 추격자들입니다. 그 나라입니다. 여러분 조상들이 쳐들어 왔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오랑캐나 절대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기들은 전부 다 자기들 조상이니까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마시고 그건 역사책에 그대로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유사사도 아니고 문헌에 다 기록된 겁니다. 다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자, 이 나오죠. 자,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런 우리가 말하는 일본이 만들었으면 이런 반도사관 이 모습을 여러분들 오늘 보시면 이 실체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다 이제 구성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다 드러나야 되는데 이 모습을 드러내면 우리 역사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최근에 뭐냐면 미국 시민들 대상으로 아주 재미난 거 유튜브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이 코를 여기 살살 비벼가지고 그 안에 뭡니까 유전자 DNA를 이렇게 찾아내는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DNA라고 아마 들어가 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마다 내 한 사람이 나중에 성조가 누가 있는지를 다 찾아내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유전자를 가지고 독일이 있느냐, 인디아니스키 있느냐 이런 거 다 찾아내는 프로그램인데 한국에도 최근에 이것이 들어와가지고 연구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 찾아보니까 뭐냐 인디안 피도 나오고 일본 피도 나오고 다 나오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내는 프로그램이 미국사에서 아주 히트를 쳤는데 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우산 보시기 바랍니다. 자, 최용 여러분들 최용이 지금의 모습이 한국인입니까? 어디 모습입니까? 여러분들 어디 우리나라 예가 배우 중에 코요티 나온 사람 누구죠? 그 양반은 대단히 비슷죠? 그쵸? 자,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런 모습이 나오죠? 자, 신라시대 때 무인상과 무인석 보십시오.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한국인들입니까? 지금의 한국인들 모습 아닙니까? 자, 외국인을 세우면 강력한 거 있기 때문에 세웠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 시대 때 신라에 와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다 살았기 때문에 저런 석상, 무인상을 다 만들었고요. 수영도 어디야? 나중에 보면 용왕의 아들이라죠. 용왕의 아들이면 여러분 어디입니까? 해양족이죠. 배 타고 온 사람. 그죠? 다 연결이 다 나옵니다. 배 타고 온 종족이에요. 보면요. 자, 그렇게 다 연결되는데, 자, 이 나오죠? 고인돌 볼까요, 여러분들? 자, 울산의 고인돌이 큰데, 자, 고인돌 돌멩이라고 합니다. 한국인들 보면 돌멩이만 딱 바로 해석이 됩니다. 왜? 영어는 몰라도 발음은 알잖아요. 돌멩이.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 돌멩이가 또 뭡니까? 또 선돌 있죠? 선돌은 또 매너라고 해요. 매너라고. 이게 맨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인돌 있는데, 자, 일본의 고인돌 보십시오. 자, 우리나라만 고인돌 있느냐? 자, 고인돌. 오늘 여기도 영상이 너무 시간이 없대가지고 많이 못 실었습니다. 자, 일본 고인돌 모습입니다. 인도 고인돌 모습입니다. 자, 참고하셔야 될 것. 고인돌은 요장지입니다. 무덤을 쓰는 형식이기 때문에 왜 사람이 죽으면 가장 쉽게 파묻을 수 있는 방법은 뭐죠? 땅 파가지고 탁 차이고 그냥 흙만 덮으면 끝나는 게임입니다. 근데 왜 기성동물로 쎄 빠지게 돌 올라가지고 저 땅 밑에 파묻고 그 돌까지 올려? 그죠? 이거는 뭐냐? 아주 그 문화에 대해서 특정 집단만이 만드는 문화권이 고인돌이죠. 그죠? 이거는 고인돌은 문화만 보더라도 뭐냐? 연결성 있는 문화권이에요. 서로 연결된 문화권입니다. 근데 한국에 있는 고인돌이 왜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 인도, 이스라엘 교회 다니시는 분들께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이 다녔던 그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죠? 성경에 나오죠? 갈릴리 호수에는 고인돌이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볼란적인데 여기 가면 고인돌이 쫙 있습니다. 쫙 있습니다. 자, 한국에 나오는 고인돌이 왜 이스라엘까지 등장하고 있고 알제리, 아프리카까지 등장합니까? 아프리카까지. 왜 저렇게 아주 어려운 공정에 어떻습니까? 무덤을 왜 쓰는 저런 무덤을 만드는 집단들이 왜 저렇게 나올까요? 여러분들. 자, 이걸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자, 아프리카까지 나오고 캘리포니아 고인돌입니다. 지한반들 고인돌이 뭔지 몰라. 그래서 그냥 간판으로 쓰고 있어요. 간판으로 어디 가라는 거, 여기 가라는 거. 자, 이렇게 간판으로 쓰고 있는 것이 이것보다 큰 고인돌이 미국에 또 저 공원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고요. 고인돌. 페루. 멋지죠? 페루 고인돌. 페루. 자, 프랑스. 고인돌 천국입니다. 프랑스를 가면 고인돌에 대해 좌표까지 찍어놨어요. 하도 많아가지고 좌표만 누르면 어디 고인돌 있다는 것까지 다 표시다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뭐가 있으면 여러분들 선돌. 돌 세우는 거 선돌. 자, 그대로 다. 프랑스도 넣어줘. 자, 베트남. 우리 남부 중에는 우리 다 문화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참고로 보시라고 많이 해놨습니다. 베트남 고인돌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말하는 국방식하고 이런 게 그대로 다 나옵니다. 자, 제가 베트남을 직접 가봤는데 야, 우리나라 한국인들보다 조상 잘 모시는 나라가 베트남인데요. 베트남이 지금 공산당인 줄 알고 가서 공산주의로 많이 쫄렸는데 초대를 받았는데 그 집에 가니까 조상 집을 안 조상을 모시는 다들 집을 안 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죽기라고 집안에 보여 죽기라고 있더라고요. 야, 이거 보면서 야, 한국인들보다 더 조상을 잘 보이시는 나라가 베트남이구나. 그 제가 지금 현지 가서 보고 왔습니다. 자, 가보니까 돼요. 베트남도 저런 고인돌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돼요. 자, 고인돌에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고인돌이 있습니다. 자, 충청북도에 보면 돼요. 충청하고 이렇게 저쪽에 오냐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강원도 정선 아우라지입니다. 정선 아우라지에서 고인돌이 나오는데 인골이 그대로 나왔어요. 인골을 보고 해보니까 어떤 나라 사람이다? 유럽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유럽인이 누워 있었고, 그 다음에 제천 황성리유적. 제천에 와서 지금 이제 수몰 됐는데, 자, 제천 황성리유적에도 인골이 나왔습니다. 그대로 보고 해보니까 이 양반도 지금 한국인이 아니라 유럽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부산에 가덕도 비행장 들어서는 자리, 거기에 신석기 묻은분이 나오는데, 거기는 먼저 죽입니다. 신석기 약 8,000년 전에 사람이 신석기 토기를 끌고 있는데, 뭐냐, 독일 사람입니다. 그래서 독일 문화관에 대사까지 와가지고 뭐 했느냐, 야, 우리는 한국 가고 옛날하고 있으니까. 옛날부터, 왜? 독일의 조상이 어떻습니까? 유럽이 어디 있는 거예요? 부산 가덕도에서 나왔어요. 부산 가덕도에서. 그리고 통영. 이게 통영입니다. 통영에 무슨 조개 패총이 무덤에서 뭐가 나오느냐? 패총 무덤에서 동남아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옆에 보신 분들 얼굴 보면 지금의 한국형이죠.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거의 조선시대 이후로 어떻습니까? 한반도 이쪽으로 굳어지면서 우리 형태가 계속 이제 반복되는 모습이었고, 고구려 백제 신라뿐만 올라가더라도 뭐다? 어떤 모습이 들어간다? 다양한 모습의 한국인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지금 올라왔는데요, 다 문화가정입니다. 다 같이 존재했습니다. 특히 고인돌 문화만 보더라도요, 이런 문화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면 미국의 프랑스 고인돌도 파헤쳐가지고 아시아 사람도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가 차겠죠? 연구가 많이 돼야 돼요. 우리나라 고인돌 지금 뭐 발굴한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발굴하면 수많은 유골이 나오다면 외국인이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뭐냐, 이런 고인돌 문화 보더라도 이 특정 문화의 집단들이 어떻습니까? 전 세계를 이동하면서 묘장을 그런 문화를 고인돌로 만든다는데, 여기는 뭐다? 인종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문화 건드렸다는 거. 요걸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라는 거 말씀드리고, 평창에 올림픽 열렸죠? 평창의 고궁군에서는 누가 나오느냐? 여성이 누워 있습니다. 여성이 누워 있는데 가슴에는 뭘 안고 있어요? 고조선의 비파형 동국을 안고 있어요. 여자라. 문제는 뭐냐? 저 여자는 백입니다. 아니, 왜 그렇게 제가 보기 왜 정선 아우라지 평창 왜 이쪽이 자꾸 외국입니다 말이에요. 예. 자, 여러분들, 자, 평창에는 누가 나오냐? 백인의 여성 제사장이 우리나라 고조선의 대표적인 금인 비파형 동국을 가슴에 안고 누워 있었습니다. 자, 이런 문화를 여러분들, 고대 문화를 잘 보시라는 겁니다. 보시고, 전 세계 고인돌 유지 분포를 제가 다시 그린 겁니다. 고인돌 박물관에 가니까 기가 차게 드러났길래, 왜? 거기서 기가 차다는 것은 눈이 가짜로 드러나가지고, 고인돌이 몇 군데만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찾아낸 고인돌 굴군입니다.
전 세계 어디로 여러분 보시면 저 보여드리 있는 지역을 옮길 수 있는, 이동할 수 있는 지역은 핵심이 뭐죠? 바닷가죠. 해양. 바다를 이용해가지고 이동하면 쉽게 갈 수 있는데 그 지역권에는 전부 다 한국의 고인들과 똑같은 고인들이 전 세계에 다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의 문화권하고 통일 문화권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자,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다문화 가지고 있는 분들 와가지고 자꾸 소외당하는 느낌 받는데 한국사가 어때? 반도사가 것은 이게 우리 역사예요. 우리 한국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 문화를 포용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런 문화를 해석할 수 있는 눈을 다 열어줄 수 있습니다. 고인돌 문화 하나만으로도.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선돌입니다. 이 선돌은 보령에 있는 겁니다. 보령의 선돌인데 한국만 있습니까 여러분들? 선돌은 말 그대로 서 있는 돌, 영어로 본다면 스탠딩이에요. 스탠딩 돌. 영어로 매니어. 돌맨에도 또 매니어죠 보면요. 자, 선돌인데 자, 우리만 저 선돌이 있느냐? 프랑스 4,000년 전. 자, 포르투갈 선돌, 스위스 선돌, 자, 브리티시 헤리티지 선돌, 인도 타밀라도 선돌, 여러분들 룩셈부르크 선돌.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는 이태리 선돌, 거기서 그대로 나오죠? 이탈리아 보면 어때요? 섬에 보면 기가 찬 유적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보이죠? 한국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게 우리하고 너무 유사하다는 그런 게 가운데는 제천당인데 한쪽은 선돌, 한쪽은 고인돌이라. 고인돌에는 전부 다 뭐가 뚫려있다? 성일이 다 뚫렸어요. 너무너무 흡사하죠? 그죠? 이게 고인돌을 묘장지로 썼던 그룹들은 대단히 어떻습니까? 유사한 문화권을 가지고 전 세계에 이동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런 고인돌 문화입니다. 자, 이건 일본입니다. 일본의 선돌입니다. 자, 후왕후 보겠습니다. 후왕후, 우리나라 학자들이 감히 이런 학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다양 유적에는 인도 유적이 발굴된 적이 없다. 우리나라 이학광모 교수가 와서 강의를 할 때 그런 강의를 해요. 그 양반이 상관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들으면 그럴 거겠죠? 오늘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김해 개성도 보분군입니다. 지금 가보시면 저 밑에 박물관이 됐었죠? 저기에 박물관이 됐는데 저기서 57호 보분군에서 뭐가 나오느냐? 우리나라 서울대 유진학과 교수들이 다 나와서 발표했는데 57호 보분군의 주인공은 인도 남부 사람 타민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자, 가야 한다는 학자가 요즘 튀어나와가지고 저기는 인도 유물이 발견된 적이 없다. 이게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유전학자가 아니면서. 자, 여기 나오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57호 부분하고 김해 이안리 부분. 여기도 인도 사람입니다. 틀림없이 인도인 왔습니다. 저 시기에 때 인도에서 배 타고 못 온다고 제 생각에 보는 거지. 다 타고 왔습니다. 왜 누워있어? 왜 인도 사람이 왜 누워있어? 우리나라에. 고인들은 왜 또 누워있어? 고인들 이야기에 사람들 다 충격받아요. 왜 우리나라에 백인이 누워있습니까? 지금 정선 아우라지 가니까 벌써 간판이 바뀌었어. 8,000년 전에 백인들이 왔다서 갔어. 정선에 가보니까. 여러분들 이거 역사 어떻게 해석할게요? 자, 이렇게 나와있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1400년전에는 페르시아 왕자하고 신라 공주의 러브 스토리가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볼까요? 우즈베키스탄 백화에는 고구려인이 등장합니다. 1300년 전. 우리가 반도민족입니까? 반도에 갇혀서 있었어요? 나간 적이 없어? 밖으로? 한반도를 벗어난 적이 없어?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들 경주 계림대에서 나왔으면 복음, 카사스의 복음하고 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 백화들과 똑같고 보면요. 전부 다 이게 뭡니까? 고인돌처럼 서로서로 교류한 증거입니다. 서로서로 이동하면서 다 맞죠? 문화 교류가 있었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비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오늘 울산 강의는 제가 시민사학 비판하는 강의보다는 이 우리 문화를 하나로 아우르는 쪽으로 강의 틀을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오늘 이 울산 지역의 선사문화라든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화 속에서 여러분들이 강조해 주셔야 될 것. 피부색, 생김새가 달라도 뭐다? 하나의 문화 통기성으로서 우리는 가야 된다. 그죠? 이런 걸 말씀드리고 또 태극기 그런 분들께 오늘 이 다문화 가지고 있는 분들께 왔었다면 이게 아마 좋은 설명이 될 건데 오늘 모르겠어요. 이게 영상이 또 나간다니까 말씀드리는데 태극기 정신도 여러분들이 잘 문화해설사분들 반드시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태극기의 흰색은 메탄이 뭔지 그리고 금붕감리가 뭔지 하늘 땅 그리고 물과 불이 뭔지 그리고 안에 태극이 뭔지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줘야 한국의 정신을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태극기를 해석할 수 없으면 한국의 정서 문화를 해석을 못합니다. 이 안에 우리 문화가 다 있어요. 우리나라의 태극기에 무슨 칼을 들어라 방패를 들어놨습니다. 때리시긴다고. 그럼 없잖아요. 우리는 하늘과 땅, 물과 불 어떻습니까? 통일과 반복, 분화 이런 거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서로 다양성을 인정하는 태극 안에, 원 안에 어떻습니까? 태극이 있잖아요. 다 다양성을 인정한다 이거예요. 남이 있으면 여자가 있는 것이고, 내가 있으면 너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문화는 모든 걸 이걸 수용할 수 있는 문화가 돼요. 우리 국기의 정신에 다 들어있어요. 저걸 여러분들이 문화 해설사 하시는 분들은 해석을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조금 더 감미 있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해석의 눈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있고, 그 다음에 홍익인간, 여러분들 삼국지에 나오는 홍익인간의 정신. 이것도 우리나라 사람들이만 가치를 보는지 외국의 학자들이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한국의 사상 중에 가장 중요한 홍익인간입니다. 홍익인간. 우리나라 임시정부 군부강령에서도 돼요. 한국이 망하더라도 돼요. 우리나라가 망할 지경까지 가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될 뭐죠 보면요. 우리 민족의 최고의 공리가 뭐라고 써놨습니다, 여러분들. 임시정부에서 홍익인간과 이화석입니다. 요 두 가지 사상은 절대로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이게 최고의 공리예요. 최고의 공리. 대한민국을 극복했던 이분들이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우면서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뭐다? 홍익인간과 이화석이다. 이것보다 더 좋은 거 이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홍익인간 사상하고 이화석의 이 세상을 어떻습니까? 전부 잘생게 살게 만든 이런 사상 어디 있어요 보면요. 어느 나라 사상에 이런 거 있습니까? 여러분 봤습니까? 홍익인간 사상하고 이화석의 사상의 비금제는 다른 나라, 미국의 사상, 프랑스 사상, 영국, 이스라엘 사상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렇게 명하게 바뀌는 게 어디 있습니까? 보면 이런 최고의 가치, 최고의 공리인데 재작년에 우리나라 국회의원 12명이 모셔가지고 이제 홍익인간을 삭제하자고 발의안까지 냈습니다. 미치고 환장합니다. 역사까지 다 뺏기가 등등하고 있는데 이제 홍익인간까지 삭제하자는 국회의원들까지 등장하는 그런 시간대까지 갔습니다. 자, 도입해 보십시오. 홍익인간 사상을 얼마만큼 봤습니까? 그죠? 이렇게 홍익인간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게오르그 신부님 25시에서 지금 기호로 신부님까지 나서가지고 홍익인간의 가치를 하면서 참 세계를 지도할 사상이다. 이렇게 멋진 사상 없잖아요, 보면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한국에 있는 학자 누굽니까? 이분 아시죠, 보면요. 임마누엘 교수님. 이 양반이 홍익인간의 가치가 이렇게 어떻습니까? 진짜 이거는 최고의 전 세계 어디 나와야 돼. 전 세계에 진짜 뼈 많은 사상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2020년 한국 교과서에 국사책에 한국인간 남고 나머지 국사 교과서에서 홍익인간 다 삭제됐습니다. 국사책에 이제 홍익인간도 당근도 홍익인간도 이제 완전히 삭제될 거의 위기까지 나갔습니다.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은 동국공정을 당하고 있는데도 돼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 미래에 대한 대비책 자체가 없이 계속 돼요. 이런 역사에 파멸의 역사를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런 분들, BTS 좋아하시는 분들, 김남준 이 너를 사랑하라는 거, 이게 어디 사상입니까? 이게 홍익인간 사상이잖아요. 왜 이런 가치를 모를까요? 같이 알아야 저는 젊은 아이들이 가서 왜 저는 강의를 하는지 말을 못하지. 너를 사랑하는 거. 홍익인간이 너를 뭡니까? 멀리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지. 대신 뭐냐? 그 이름 관계에서는 먼저 누구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부터라는 나부터. 나에 대해서 나를 인정하는 것부터 돼요. 그것부터 돼야만 돼. 남을 인정하는 것이지. 나를 인정하는데 남을 인정합니까? 이 BTS의 사상이 어디서 왔는지도 돼요. 말을 안 합니다. 말을 못하고요. 자, 한국인들의 정서 보면 여러분들 뭡니까? 초코파이 정. 이거는 아마 외국인들이 와서 제일 먼저 한국인들과 살면서 어떻습니까? 느끼는 가장 뜻깊은 정서죠.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 원래 한국인들이 마음이 되어서도 어떻습니까? 전 세계인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 홍익인간 정신이 앞으로 K문화가 간다면 돼요. 이 문화까지도 전파되어야 됩니다. 정의 문화. 또 한국의 문화는 또 뭐가 있습니까? 한이 있죠. 한국의 중요한 문화는 참가 한 글자로 많이 나옵니다. 한. 그죠? 근데 한국의 문화에서 한은 어때? 파괴로 안 가요.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열받았다면 오늘 미국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제 총을 가지고 파괴버립니다. 파괴로 다 죽여버려요. 니도 죽고 내도 죽고 다. 일어나갑니다. 한국인들의 정서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치고 나가더라도 어때 보면요. 한은 뭐죠? 말 그대로 한풀이처럼 어떻습니까? 이 정서가 정화되는 쪽으로 이런 문화로서 풀이 문화로서 한국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넘어갑니다. 이런 한국의 문화에 대한 연구가 여러분들 문화해설사 이런 분들 반드시 연구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걸 많이 전파해 주셔야 돼요. 또 뭐니까 한국의 문화? 흥이죠. 불 붙으면 감당 못하는 민족이 우리나라입니다. 그죠? 지금 TV에 코로나 팬이가 막 쌓이고 등장해가지고 또 어떻습니까? 진짜 외국인들이 보면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민족.
야, 저렇게 뛰어도 못 뛰는데 진짜 말하자면 삐창 무슨 외국인들 와서 전부 다 감동하는 거 삐창. 자기 노래를 다 불러줘 보니까 전부 다 감동에 울고 가잖아요. 그죠? 이런 한국의 정서문화의 한국은 뭐다? 한번 흥이 붙으면 돼. 이거는 그냥 앞이 없어요. 무조건 가야 돼. 이게 우리 한국이 지금까지 이렇게 역사를 이끌고 수많은 역사에 전 세계에서의 전쟁의 대부분을 우리 민족이 치렀다고까지 이야기하는데 그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여기까지 온 민족은 한국인들밖에 없습니다. 그 힘이 뭘까요, 여러분들? 아까 말하는 흥과 한과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설립니다. 이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들 문화를 해설하는 분들 좀 많이 인구를 부탁드리고 오늘 제 자료를 얻고 또 한국인들 문화의 또 하나가 먼저 특징이 뿌리입니다. 뿌리. 조상문화. 근원이죠. 이 문화도 이 경로사상이라든지 이런 건 어때요? 외국인들이 감히 생각지도 못합니다. 한국의 지하철 버스 타면 외국인들이 감동하는 게 뭐죠? 항상 자리가 배치되어 있다는 거. 사람이 있던 어떤 비워두고 그런 나라도 있습니까? 이게 전부 다 이게 한국인들의 문화 습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가 드러나지 않고 어디에 해조선이 나는 것. 이런 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문화의 특징을 이게 전파되고 이게 알려지고 개발되어야 되는데 이런 문화가 없습니다. 앞으로 문화 콘텐츠도 이런 쪽으로 많이 나와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한국의 마지막 정서로도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어떤 문화? 우리 특히 경상도는 심해, 더 심해. 그죠? 외국인들한테 그럼 큰일 나죠. 외국인들 왜? 외국인들 왔는데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해와요. 우리 아버지는 딴 데 있는데 뭐또 아버지 영어는 이런 거 아시죠? 외국어는 말 파들이지 내 아빠 내 엄마지 우리가 어디서 그죠? 근데 한국어는 어떻습니까? 처음 들어보면 외국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이유예요. 만나자마자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이러는 우리 아버지나 특히 경상도는 더 강해. 경상도는 그죠? 이게 뭐냐? 어떤 문화인지 아시겠죠? 이게 전부 다 여러분 오늘 한국인의 문화 정서 속에 다 깔려 있는 겁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내드리고 하는 거예요. 이런 문화의 특징을 이제 공동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문화, K 문화가 나와야 된다는 거. 그게 이제 전 세계 문화로 보편화된다면 진짜 말 그대로 전 세계를 아름답게 만들지 않겠느냐, 그죠? 한국의 문화로서. 자, 이런 걸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다음에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다문화 가정에 있는 분들, 다문화라는 용어도 다 없애야 됩니다. 어떤 놈이 그 용어 붙였는지 그 말본 세근을 해가지고 그런 족보도 다시 쓰게 만들어야 되는데 다문화 없습니다. 한국의 모든 문화는 고조선도 그렇고 그 이전에 모든 문화가 돼요. 여러분 오늘 보신 것처럼 고조적으로 다 나온 것처럼 원래 전 세계의 문화는 다문화 가정이었습니다. 다문화 가정이고요. 지금도 어떤 분은 사람 만나면 당신 출신이 뭐 그렇게 선조가 뭐 이 보는 분이 많거든요. 당신은 가사선하고 그거다 이런 식으로 다 피가 섞이는 거예요 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문화가 교류되면서 지금의 문화 정체성을 만들어낸 거예요. 동이족이라는 것도 잘 아셔야 될 게 동이족이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런 모습의 동이족 아닙니다. 동이라는 것은 문화권으로서 통일문화권이에요. 고대 동이족이라는 것은 오해하셔가지고 자꾸 이제 이것도 어떤 학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한국인들이 자꾸 순혈주의를 가지면서 한민족이라고 외치는데 이것도 역사 왜곡이다. 그것도 아마 조선 충북부라든지 이 사람들이 만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 이전에 모든 역사에서 보면 전부 다 우리 민족은 다민족으로서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동질의 문화권을 가지고 이끌어놓은 문화의 특징이 우리 민족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피해의 순혈주의를 외치면서 돼요. 지금의 이 모습만이 한국이라는 쪽으로 돼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리다는 어느 순간에. 근데 오늘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게 저는 반도사관이라고 봅니다. 일본이 만들어놓은 이 반도사관을 넘어서면 어떻습니까? 한국인들의 그 정서문화, 그와 더불어 홍익인간과 유아세계 이런 정서를 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세계인이 말하는 기다리는 K문화 이게 거기서 저는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다문화 가정에 있는 분들 어느 앞으로 이런 용어 안 쓰면 좋겠고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셔가지고 자꾸 나는 한국인이 아니라는 그런 모습 절대로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한국에 와서 사는 순간에 아들, 딸 놓고 사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전부 다 한국인들의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절대로 다문화라는 그런 용어를 쓰지를 알기를 부탁드리며 그러면서 다문화로서 갈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좀 여러분들이 울산 우리 남부 쪽에서도 그런 문화를 좀 많이 연구해가지고 부활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강의 좀 어떻습니까? 자, 역사만 보여드렸다면 여러분들이 집중적인 강의가 됐을 건데 오늘은 이렇게
여러 부분에서 배려를 하다 보니까 다문화가 좀 고위쪽 이런 쪽으로 하면서 강의가 좀 폭이 넓어졌습니다. 다음에 이제 뭐 전문적인 강의가 필요하다면 그때 다시 말하자면 고위국기라든지 신학국기 도대체 이런 걸 좀 알고 싶다면 그거는 이제 전문 강의를 가지고 할 수 있는데 보면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아웃라인. 자, 우리가 지금 배웠던 대부분의 역사에 들은 조선 충돌부가 만드는 그 틀을 지금까지도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이 마치 한국 사회의 것처럼 한국의 정서인 것처럼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다. 하지만 우리를 그것을 이제 뛰어넘을 때가 됐다. 그걸 이제 세계가 원하잖아요. K문화. 그죠? 우리 K팝뿐만 아니라 K컬처, 한국의 정서문화까지, 영성문화까지도 우리가 전 세계에 소개할 따뜻한 마음, 정, 그죠? 흥도 그렇고 보면요. 이런 문화를 전파할 때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께 가짜로 남기고 오늘 울산에 와서 강의한 모습, 강의를 여기서 빼도록 생각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다 끝났나요? 이거 빠졌네. 조성 선생이 아까 말씀드렸죠. 이분이 우리나라 그 홍익인간 어디까지 봤는지 보십시오. 기가 찹니다. 상등 제도를 이야기하면서 홍익인간 사상을 어디까지 봤느냐. 사람과 사람이 평등하고 민족과 민족이 평등하고 국가가 어떻습니까? 서로 동질이 같으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뭐다? 사회 일가고 세계 이론이고 세계 일가다. 이렇게 조선 선생은 언급을 했습니다. 진짜 기가 찬 분이에요. 이게 우리 한국이 어떻습니까? 홍익인간 사상이 가야 될 목적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사랑하는 여러분들 뭐 유튜브 보시는 분 있는 분들 모르겠는데 이번 다음 주 목요일부터 국회 대강당에서 개막식을 하면서 일주일간 우리 역사를 바로잡는 논문이 50편이 이렇게 발표가 됩니다. 유튜브로 송출되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꼭 기대를 해주시고 이번에 어떤 논문이 나오는지 기대해 보시면서 우리 역사가 정리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이렇게 특별한 바람을 가집니다. 감사합니다.